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세청 공익법인 연구개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건이라고 합니다. 아, 오전에 이어서 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 사실 이렇게 두 시간 할 분량은 좀 안 되고요. 의무이행 관련해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도 한 35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시간에는 그 왼쪽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보고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 협력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구를 하나씩 보시면은 어, 기부금 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그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단체들의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그 의무 이행 보고 기한은 어, 2026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렇게 의무 이행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부금 단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크게는 법인세법 24조 이렇게 여기에 규정된 특례기부금 단체, 그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여기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 단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계신 분들은 모두 일반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또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지정 추천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이 되면서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다음은 국세청장이 재경부 장관에게 지정 추천하고 재경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하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일반 기부금 단체가 여러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한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세무서에서는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 중 이행 안 한 것이 있다 또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재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는 기부금 단체 취소 요청 대상이 되고 학교나 사회복지법인처럼 재경부 지정 고시 대상 공익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에 따라 당연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미이행 시의 제재가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주무관청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21년까지는 이제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보고를 했었고, 22년부터는 이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으니, 이제 의무이행 여부는 이제 국세청에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이 일반 기부금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금 단체의 범위에서도 보셨듯이 일반 기부금 단체는 이제 당연 기부금 단체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이제 일반 단체로 나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단체가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챙겨봐 주실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제 의무이행 보고 대상은 맞는데, 어, 해당 연도 그 보고 대상 해당 연도 사업연도에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6년도에 기부금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단체는 기부금 수령액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 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분하실 게 2번부터 8번까지는 그 일반 기부금 단체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1번의 경우에는 재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 추천 신청을 한 기부금 단체만 추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면, 정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자녀 재산을 국가 및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속되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긴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가 그 공익위반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건은 지정추천 요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된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다 정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번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기부금 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공익법인이 실제 운영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기본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익법인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7번에 있는 그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할 것, 이게 이제 상징법상의 의무인데, 여기서 이제 결산 공시 서류를 표준 서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어, 이제 3번을 방금 말씀드린 이 3번을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표준 서식이 아닌 간편 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거 3번도 공개해야 되고, 그 7번의 결산 서류도 각각 따로따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익법인의 명의나
공익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익 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간혹 이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 목적에 아닌 곳에 어,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고유목적 사업 지출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류 공시 내역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 지출 비용이 영원으로 되어 있고 수익사업용 인건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고유 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 사항을 위반하게 돼서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유 기부금 받으신 거는 반드시 이제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전에 신고 경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신고 화면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랑 공익법인 계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해서 신고를 하셔야지 사업용 계좌를 선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상증법상 의무인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상증법상 23 사업년도부터는 간편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공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외부 회계 감사 의무인데 이 부분은 모든 단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오전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이제 수익 금액과 출연 자산가액이 50억 이상 또는 이제 출연 자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보고서를 그 감사 보고서를 공시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좀 전에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수익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나 회원 간의 권리 옹호 목적, 뭐 유대 강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립 또는 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이제 주무관청이 재경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익 사업의 수혜자를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어도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두 번째 사항에 대한 예시인데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어, 귀속이 되어야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지출액의 80% 이상 공익목적 사업 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 수익 사업용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이런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을 겸용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는 어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수익용에서 사업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주로 그 직원이 이제 수익 사업 관련된 경우에는 수익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공익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인건비는 고유 목적 사업 비용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된 걸로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에 대한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지출액의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예시인데 어, 지금 이 그러니까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이제 신고한 6만 8천 원 중에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사장 그 항공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예시를 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에 해당이 돼서 어, 그 총 지출액이 10만 원인데 이제 사업 수익 사업 지출액 3만 2천 원을 제외하고 이제 6만 8천 원 고유 목적에 쓴 금액이 6만 8천 원이 이렇게 분모가 되는 거고 고유 목적 사업 지출액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6만 8천 원이어서 이제 100%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 3만 8천 원이 이사장 판공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 4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요거를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린 사항으로 의무 불이행 시에 대한 제재 사항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가 되거나 명단 공개가 되니 이제 보고서 제출을 꼭 잘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와 명단 공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그거 하나만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정 취소가 되는 사유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지정 취소와 명단 공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그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정 추천돼서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와 당연 기부금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이 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기부금 단체에 대한 제재 사항은 이렇게 명단 공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정 추천을 받아서 일반 기부금 단체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 사항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지정한 일반 기부금 단체는 지정 취소가 되는 것이고, 당연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가 제재 사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 취소가 되는 사유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10만 원 이상 추진된 법인, 그리고 공익 목적 위반, 의무사항 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 된 법인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성실 기부금,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이행 여부 및 보고 조건을 충족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제출만 하는 경우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무이행을 위반, 그러니까 이게 의무이행 보고에 모든 의무 이행 사항을 잘 이행했다 이렇게 여로 체크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세무서에서 또 따로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다 여로 체크가 돼 있어도 의무사항 중에 국세청에서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위반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지정 취소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는 이제 당연공익법인만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이제 지정 취소 요건에 이게 나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의무는 이제 법인세법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의무면 그 목적이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의무가 연결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허위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부풀려서 발급을 했다면 이제 당연히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가 됩니다. 이 명단 공개 요건에 기부금 영수증 관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명단 공개가 되면 당연히 이거는 기부금을 기부금에 관련해서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 취소 요건으로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징역 또는 벌금형 확정. 이것은 이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지정 취소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산. 해산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명단 공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이런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는 지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라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명단 공개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최근 2년 이내에 상징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2회 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사업연도입니다. 크게 단체 정관상 사업연도에 따라서 12월 말 결산 법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말 결산 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연도가 12월 말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돼서 4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월 말부터 4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체의 경우에는 12월 말 사업연도가 가장 많고요. 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홈택스에서 의무이행 여부 신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지급 명세 자료 공익법인 쪽으로 가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아래쪽에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 또는 아래쪽에 그 세무 업무 가이드 맵에 보시면 이제 공익법인 종합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화면은 아마 오전 시간에도 보셨을 건데 그 3번 신고 보고에 이제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부분이 이제 공시 화면에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 우리 기부금 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의 공시가 있는데 공시를 하면서 이제 바로 의무이행 여부 보고까지 같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요거에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의 의무이행 여부를 보시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서 작성하기 나오고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산 서류 공시로 들어가시면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결산 서류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의무 이행 여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무 이행 여부 보고서 서식을 보면 먼저 이제 단체 인적 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소재지 등은 이제 확인하신 후에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일괄일주 명세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무사항이고 이제 각각의 의무마다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의무 이행을 안 하신 경우 이렇게 즉 이제 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부로 체크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지정 취소나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이행 여부를 다 여로 체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의무이행 여부를 성실히 하셨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홈택스가 아닌 그냥 일반적 그 법정 서식이 나타나 법정 서식인데요. 의무이행 보고서는 이제 홈택스가 아닌 서면으로도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보신 홈택스 화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사항과
그 각 의무에 따른 그 이행 여부만 여부로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작성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서식은 일괄 제출 총괄표인데, 이 서식은 이제 모든 단체가 작성해야 되는 서식은 아닙니다. 보통 단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홈택스 신고 방법이나 아니면 좀 전에 보셨던 서식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만 해당되는 서식입니다. 어, 원래 이제 의무이행 보고 대상은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인데, 보통 학교법인이 먼저 설립이 되고 학교법인의 지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지정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이제 학교를 그 지점인 그 학교들을 모두 포함해서 일괄로 제출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점인 학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자 인적사항을 보시게 되면 어, 학교 법인명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학교 법인만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일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 학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서식으로 지점들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홈택스나 그 서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고 좀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번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치원 기부금 수입이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제출 의무가 없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수입이 없어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7번 보시면 지정 기한이 예를 들어 이제 2025년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지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의무 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지정 기한이 2025년 12월 말이었고, 그러면 다음 해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지정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점검 대상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년까지였다고 하더라도 25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이제 26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26년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지정 기한이 지난 이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제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재지정 제한 요청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가 된 경우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매년 12월 말이 되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정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관련해서 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고 45분에부터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내용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